창업자 시장의 특성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게요. 창업자가 분명히 많아질 거고요. 이렇게 힘든데도 창업자가 많아질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구조조정은 자영업에서만 합니까? 기업들도 하죠.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분명히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아졌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박람회를 하는데, 요즘 박람회는 막 워낙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으니까 박람회를 아예 못 하고 있는데요. 박람회를 하면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박람회 하면 사람이 되게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박람회 횟수도 늘어났고 박람회에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실제로 많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부분에 합동 설명회를 했는데요. 200명이 왔습니다. 이 원격으로 합동 설명회를 하는데 2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요즘 창업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맹본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어디선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되게 많이 신중한 입장의 창업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좀 까다로운 창업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상 소자본 창업이 사실 2020년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소자본 창업이 훨씬 더 인기일 겁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는 창업 쪽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질 테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창업은 아무래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죠. 뭐 고깃집 같은 경우 규모를 되게 크게 만들었던 데들이 타격을 먼저 입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볼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의 인기가 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뭐 구조조정 얘기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공유경제 시스템. 여러분, 공유경제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아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주방 공유 주방에 대해서 좀 나쁜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공유 주방이 공유 경제의 가장 요즘 소위 핫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공유 경제가 강조될 거고요. 그죠? 여전히 내가 혼자서 고스란히 점유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점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유 주방을 나쁘게 얘기를 해도 공유 주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또 많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공유 경제 시스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어려울수록 공유 경제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태는요, 사실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보통 배달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기존 업체들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밥집을 하다가 떡볶이집으로 바꾸는 거는 아예 업종을 변경 또는 전환시켰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김밥집을 하면서 배달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고요. 고깃집을 하는데 자기들이 팔고 있는 걸 가지고 배달이 잘 안 되니까 배달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추가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가 가져온 사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를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데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늘 하는 것 같습니다.